네, 안녕하세요. 사마귀입니다. 조합 하중에 의한 응력 상태 문제 한번 풀어줄게요. 자,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 다음과 같이 힘이 작용할 때 물음에 답하여라. 자, A점과 B점의 응력 상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는 바로 시선을 봐야 돼, 시선. 빨간색 부분에서 보는 시선과 파란색 부분에서 보는 시선과 검은색 부분에서 보는 시선 이렇게 세 개의 뷰로 나눠서 봐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럼 보여줄게. 우선은 빨간색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자, 빨간색 부분에서 보는 시선은 바로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개 기역으로 돼 있고요. 그럼 이렇게 1.5m라는 높이에 그 다음에 0.5m라는 0.5m라는 거리가 있겠고, 자, 그래놓고 힘이 바로 어떻게 작용합니까? 이렇게 1350N이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자, 여기에 중립축이다. 중립축. 자, 그랬었을 때 바로 여기가 다른 말로 뭐예요? 섹션 AA가 된다고. 섹션 AA. 그랬었을 때 지금 얘가 섹션 AA지. 근데 여기서 라지 A가 바로 중립축상에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B는 어디 있는데요? 중립축에서 좀 떨어져 있는 여기가 B 지점이 되는 거야. 알겠나 뭔 말인지. 자, 그랬었을 때 바로 이 전단력이 어떻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지. 전단력. 바로 전달력이 1350N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거라고. 자, 그 다음에는 모멘트도 있겠죠. 모멘트. 자, 모멘트는 바로 어떻게 작용할까? 지금 1350N이라는 팔 길이가 1.5m니까 바로 얘 시계 방향으로 돌겠네.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모멘트가 작용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태의 모멘트는 바로 1350N 곱하기 1.5m가 되기 때문에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바로 2025Nm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은 파란색 시선에서 한번 볼까요? 파란색 시선. 자, 파란색 시선은 바로 어떻게 넣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 파란색 시선. 자, 그랬었을 때 파란색 시선은 1800N이 왼쪽으로 향해야 되겠지. 그래놓고 여기에 중립축이다. 그러면 섹션 보자. 섹션은 바로 중립축 위에 B가 이렇게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럼 A가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있겠다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는 1800N일 때 팔 길이 얼마야? 팔 길이 얼마고? 바로 1.5m가 돼야 되겠지. 1.5m. 이해됐나? 자,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전단력은 반대로 작용하겠지. 1800N 이렇게 작용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모멘트는 이 1800N이 바로 팔 길이 1.5m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모멘트가 작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M은 1800N 곱하기 1.5m니까 얼마가 돼야 됩니까? 2700Nm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푸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또 뭐야? 이제는 위에서 보자 이런 이야기야. 위에서. 자, 위에서는 바로 여기가 회전축이 될 거냐. 회전축. 그랬었을 때 회전축이죠? 얘가 다른 말로 뭐예요? 0.5m가 돼야 되겠지. 그래 놓고 연마는 1800N이라는 토크가 작용을 아니야. 토크. 자, 위에서 봤었을 때 여태 단면은 바로 어떻게 놓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 하나, 둘. 자, 여기가 다른 말로 뭐죠? A고. 그럼 여기가 다른 말로 뭐죠? 여기다. 여기 B다. B. 잘못 표기해서 다시 찍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 둘. 중립축 끄었지. 그럼 끝났다. 자, 그랬었을 때 지금 이 1800N이라는 이 힘이 팔 길이 0.5m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은 바로
반력 토크가 얼마란 소리입니까? 900Nm라는 내부 토크가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900Nm는 바로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여러분들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뭐냐면은 이 녀석들의 내부 반력을 다룰 경우에는 항상 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뤄야 된다. 뭔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전부 다 하중이 포함되어 있잖아. 하중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중이 포함된 거에는 하중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건 또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예를 들면은 AA라고 해놓고 연말을 한 100N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는 한 1.5m라고 하자. 이래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 얘를 잘라버리자. 그러면은 100N 1.5m 그 다음에는 분명히 잘라진 거 두 개가 나오거든. 그랬었을 때 여기 반력이 얼마나 나옵니까? 100N이 나오고요. 그럼 이 밑에 쪽은 반력이 어떻게 될까요? 100N이 되는 거라고. 이거 구분 잘해라. 위에 있는 놈이랑 밑에 있는 놈은 방향 자체가 반대다. 그냥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모멘트까지 갖다 구할 경우에는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겠지. 맞지? 150Nm라고. 근데 이거에서 가장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방향을 갖다가 내가 이거 1350N이네 이래놓고 이거는 매칭 시켜보자. 매칭 시켜봤었을 때 여 친구 이렇게 1350N이다 이래버리면 틀린다. 그럼 또 어떤 거는 여기서는 1800N이네 이거 A 방향을 향하네. 그래놓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맞고 이렇게 틀리고 이렇게 뭐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무조건 내가 다루고자 하는 이 영역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뭐 나도 모른다. 그냥 해본 말이야. 헷갈리면 그냥 무시해도 돼. 헷갈리면 무시해. 그래서 뭔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면을 했었을 때 진짜 위에 대해서만 봐야 된다. 한 곳에 대해서만 봐야 된다. 두 개 다 혼합해가지고 일래 풀면 절대 안 돼. 그럼 방향이 뒤집혀 버린다. 그냥 그거야. 그 점만 알아도. 내 봐봐. 내 무조건 다 AA 기준으로 다 윗부분에 대해서만 다 그렸잖아. 그런 거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농담은 집어치우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350N이라는 이 반력이 지금 B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향하고 있지. 그러면은 힘이 매칭으로 이렇게 1350N이 왼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른쪽 한번 볼까요? 이 파란 색깔. 자, B에서 A로 향하는 1800N이 중립축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1800N이 향하네.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나? 뭔 말인지. 자, 그 다음에는 900Nm가 토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바로 이 도넛 모양, 이 오렌지색 면적에 대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은 똑바로 뜨고 초점 잘 봐라잉. 알겠지? 중요하다. 한번 가보자. 넣고 한번 보자고. 요렇게. 자, 그 다음에는 또 앞에 있는 여 친구들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연마들.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 녀석들이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 알겠나? 자, 일단 복사를 좀 할게. 붙여넣기. 됐다. 그럼 이제 게임 끝났어. 자, 여러분들 이제 먼저 A점에서의 응력 상태 한번 보라고 했다. A점에서의 응력 상태. 자, A점에서의 응력 상태는 바로 수, 직, 응, 역과 전, 단, 응, 역이 있어. 수직응력과 전단응력. 자, 수직응력은 바로 누구로 보면 될까? 바로 굽힘 모멘트에 의한 놈으로 보면 되겠지. 왜 여기는 수직 역이 없잖아. 수직력이. 근데 자, 항상 말하지만 이 점이 도심축 위에 있으면은 굽힘 응력이 없다고 하는 거야. 왜? 굽힘 응력은 바로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중립축상에서는 어떠한 굽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은 2025 뉴턴미터랑 2700 뉴턴미터 중에 누가 A에다가 굽힘 응력을 추가를 시켜줄까? 자, 왼쪽 거는 A가 중립축 위에 있지. 그래서 2025 뉴턴미터는 생략 안 돼. 그럼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은 바로 A가 중립축상에 없네. 아, 그래서 2700 뉴턴미터가 A의 굽힘 응력을 일으키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직응력 타우 A는 I분의 MY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연마는 또 보자면은 지금 이 굽힘 모멘트가 시계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 말은 A가 바로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A는 바로 인장이 된다고 하겠지. 따라서 인장 응력이 된다. 그림 그려봐라 알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I는 뭔데? 바로 이 도넛 모양의 그 면적 관성 모멘트니까 4분의 파이 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R1이 얼마죠? R1은 바로 중심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 50mm다. 그럼 R2는 얼마죠? 60mm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럼 60에 4제곱 마이너스 50에 4제곱에 밀리미터 4제곱이 돼야 된다. 자, M은 얼마죠? M은 2025야 2700이야. 2700이다. 아, 2700 뉴턴 곱하기 10의 세제곱 밀리미터를 해야 된다. 자, 그냥 곱하기 Y 뭔데? Y는 바로 중심으로부터 거리다. 거리가 바로 60mm. 아, 60mm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30.7399 메가파스칼인데 이 친구는 인장이에요, 압축이에요? 아, 인장이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A는 인장이다. 그 다음에 전단응력 한번 볼까요? 전단응력. 자, 전단응력 중요하다. 자, A의 그 전단응력은 누구 때문에 생기죠? 라고 하면은 바로 이 중립축의 수직인 전단력, 이 1350N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타우 A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바로 직접 전단 IT분의 VQ에 의한 거 플러스 그 다음에는 또 여기 토크가 작용하죠. 900Nm. 자, 보자면은 지금 이 전단응력 분포가 1350N에 의해서는 바로 얘가 왼쪽이니까 전단력도 이렇게 왼쪽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겠지. 전단력도 왼쪽으로. 근데 여기서 또 보자면은 900Nm에 의해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여 친구에 의한 전단 응력도 바로 왼쪽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왜? 토크가 A를 기준으로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그래. 마찬가지로 전단력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중첩이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때는 J분의 D 곱하기 R까지 쓰면 되겠더라. 자, 연마는 플러스 부호, 여 친구도 플러스 부호임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플러스 해주면 되겠지. 자, I T분의 VQ부터 조지지 말고 J분의 TR부터 조진다. 자, 극관성 모멘트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에
60의 4제곱 마이너스 50의 4제곱 밀리미터 4제곱. 부대 T 얼만데? 900Nm. 900N 곱하기 10의 세제곱 밀리미터 곱하기 R 얼만데? R은 바로 A점에서부터 이 중심까지 반지름이니까 60mm. 열에 넣어주면 될 거 아이가? 그치? 자, 그 다음에는 IT분의 VQ 한번 볼까요? 자, I는 바로 얼마지? 4분의 파이. 60의 4제곱 마이너스 50의 4제곱의 밀리미터 4제곱이 된다. 곱하기. 자, 이때 T가 중요한데, T는 얼마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T는 여기서 이 도넛 모양 있잖아요. 이 도넛 모양. 이 도넛 모양에 대해서 반도넛 모양이네. 자, 연마 R1이다. 그럼 연마는 R2다라고 하면은 지금 A가 여쯤에 있잖아. 여쯤에. 그러면은 여태 T 얼마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자, R2가 60이고 R1이 50이네. 그럼 연마는 얼마 돼야 돼? 10이 돼야 되겠지. 10이 돼야 되겠지. 그랬었을 때 바로 폭이 지금 이 오렌지 색깔 이 라인에서 정해졌잖아. 얼마로? 10과 10을 더해서 총 20으로. T 얼마로 해야 됩니까? 20mm로 정해주면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V 얼만데? 전달력 1350N. 1350N 먹여버리고 곱하기. 자, Q가 가장 중요한데 Q는 그 앞에서 그 반원해가지고 뭐 도심 구해놓은 거 있잖아. 여기서 3파이분의 4이라고 3파이분의 4이라고 뭐 구해놓은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풀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면적이 이렇게 반원의 이런 도넛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어. 자, Q다라고 하는 녀석은 분명히 시그마 그냥 Y 그러면은 물결 표시 A다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즉 큰 데에서 작은 걸 빼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됩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Y2 물결 표시 그 다음에는 또 반원이죠. 2분의 파이 R2의 제곱 마이너스 Y1 물결 표시 곱하기 2분의 파이 R1 제곱으로 풀어주면 된다고 하는 거야. 자, Y2 물결 표시 얼마라고요? 3파이분의 4R2가 돼야 될 것이고 Y1은 바로 3파이분의 4R1이 돼야 되겠지. 이것들 싹 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바로 3분의 2에다가 R2의 세제곱 마이너스 R1의 세제곱 이렇게 놓아주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바로 3분의 2 그럼 곱하기 R2 60 넣고 R1 50 넣고 이래버리면 될 거 아이가? 밀리미터 세제곱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뜻이 될 거 아이가? 이해됐나 뭔 말인지? 열에 풀면 된다잉. 이거 쉽나 어렵나? 할만하지? 나 할만한 거라 생각했나? 자, 그러면 계산하면은 분명히 5.9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비틀림 토크에 의한 전단 응력 분포와 이 직접 전단력에 의한 전단 응력 분포가 서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중첩으로 두 개의 크기를 더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 점 알아둬. 자, 다음 B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이 Q 값은 그 B점에 대해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보자. 자, 이제 B점에 대해서 한번 보자. B점. 자, B점은 바로 어떻게 놓을 수가 있어요? 수직응력, 전단응력 구할 수 있겠지. 자, 수직응력은 바로 시그마 B다.
연마도 여전히 수직력이 없기 때문에 구피문력으로 쓰면 되겠지. i분의 my다. 근데 B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2700에 의해서 발생해, 2025에 의해서 발생해. 당연히 B점이 중립축에 있으면은 바로 이 2700에 의해서는 구피문력이 안 일어나. 따라서 2025 뉴턴미터에 의해서 일어나겠지. 근데 이게 B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반시계 방향 눌리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압축 형태로 된다고 하는 거야. 압축 형태로. 압축이다. 그래서 압축. 자, 압축이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붙여버리고요. 그냥 여기다가 크기를 넣어주면 된다. 마이너스 크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넣을 수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압축이라는 의미고요. i는 바로 얼만데? 4분의 파이. 60의 4제곱 마이너스 50의 4제곱의 밀리미터 4제곱이 돼야 되지. m은 얼만데? 2025 뉴턴 곱하기 10의 세제곱 밀리미터 곱하기 y는 얼만데요? 바로 중심으로부터 b까지 거리, i가 중심으로부터 b까지 거리, 그게 얼만데? 바로 얼마입니까? 50mm 라고 써줘야지 맞는 기다. 이거 잊지 마라. 알겠지? 그러면은 연마는 마이너스 19.212 메가파스칼이다. 따라서 19.212 메가파스칼의 컴프레션 이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 이제 전다능력 한번 가보자. 전다능력. 자, 전다능력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B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직접 전단력에 의해서 위로 솟구치고 있고요. 이 900Nm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전다능력 분포가 이렇게 생김을 알 수가 있겠지. 핑크색 전다능력 분포랑 파란색 전다능력 분포가 서로 같은 방향이 되는 거니까 중첩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타우 비다라고 한 녀석은 J분의 TR 플러스 그럼 직접 전단력에 의한 전단 공식 IT분의 VQ 두 개의 크기를 이렇게 더해주면은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J분의 TR부터 한번 보여줄게. 자, 연마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는 60의 4제곱 마이너스 50의 4제곱에 밀리미터 4제곱이 돼야 되지. 극관성 모멘트. 그럼 T는 얼만데? 900Nm. 900N. 곱하기 10의 세제곱 밀리미터. 그럼 곱하기 R은 얼만데? R. 바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다.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다. 바로 얼마 돼야 됩니까? 50mm 이렇게 넣어주면 될까요? 50mm 이거 이해되지? 자, 그냥 플러스 해놓고 자, I 얼만데? 4분의 파이 60의 4제곱 마이너스 50의 4제곱에 밀리미터 4제곱이다. 곱하기 T 얼만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다. B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도넛 모양에서 대충 썼다. 에이, 짜증난다. B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B가 있겠지. B 맞나 아이가? 맞다잉. 그럼 이 B가 정해진 폭이 얼마라는 건데 얘 10이고 얘 10 아이가? 여기 얼만데? 50이제. 그럼 연마도 50이다. 자, 폭이 정해진 곳이 뭐야? 두 개제. 따라서 여기 20mm 넣어야 된다. 10mm 넣어버리면 절대 안 돼.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무조건 이 중립축과 평행한 선을 갖다 그었었을 때 이 걸친 부분의 길이의 합을 갖다가 T에다가 넣는 기다. 이거 주의해라. 중요하다. 걸친 부분의 그 길이 합이다. 알겠지? 자, 이거 뭐라고? 걸친 부분의 길이 합.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알겠지? 자, 그럼 V다. V 전단력이죠. 자, B점이 중립축으로 이 삼는 이 그 선분의 수직인 전달력이 1800N이지. 그래서 여기다 1800N을 넣어줘야 돼요. 알겠나? 뭔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Q 얼마라고 했는데 3분의 2에다가 60의 세제곱 마이너스 50의 세제곱에 밀리미터 세제곱을 넣어주면 된다고 하는 거 아이가?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연마 B점의 전달 능력은 5.305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귀찮지. 근데 어쩌냐? 여러분들 이런 거 꼭 풀어봐야 돼.